시대. 자, 지질시대, 우리 이제 지구가 탄생한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좀 얘기를 합시다. 이게 지질시대란,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게 약 46억 년 전이란 말이야. 그치? 자, 이때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불러.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약 뭐더라? 인류가 탄생한 게 약 1만 년 전이야. 그때까지를 보통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현재까지로 봅니다. 나 혹시 다른 어떤 일부 선생님들이 약 1만 년 전까지라고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지질시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지.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야. 첫 번째는요,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어. 생물의 종이 크게 변한 경우가 지질시대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럼 이 지질시대를 나누는 분류 단계는 가장 먼저 누대라는 게 있어요. 누대. 어떤 선생님은 이연이라고 부르시기도 해. 누대나 이연. 그리고 대. 그리고 기. 점점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눈다.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그런 것처럼. 자, 이때 이 지질시대 동안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화석이라고 부르죠. 자, 이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서 굳은 게 바로 화석입니다. 이때 이 유해들, 우린 이렇게 불러요. 무슨 화석? 체화석이라고 불러. 체화석. 뼈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뼈 같은 것들이. 흔적 화석이는, 흔적들은 말해버렸네. 무슨 화석? 흔적 화석. 뭐 예를 들면 배설물이라던가 아니면 발자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흔적 화석이 될 거야. 그래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서 굳은 경우가 바로 이 화석들이고, 이 화석은 어디에서만? 퇴적암에서, 주로 지워도 돼. 그냥 퇴적암에서만 발견된다.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성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발견될 수가 없고 다 녹아버리니까, 뭐 변성암 같은 경우는 얘들이 압력에 의해서 화석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극히 어렵더라. 자, 이 화석의 생성 조건 첫 번째, 단단한 부분이 있을수록 화석이 되기가 유리하더라. 왜? 오랜 시간을 버티려면 몸에 단단한 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 두 번째,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되겠지. 그래야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높은 거고. 빨리 매몰될수록 유리하더라. 이건 뭐냐면 부패라던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가 차단되면 안 돼. 앞에서 우리가 산화 얘기했잖아. 썩을 수 있단 말이야. 죽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석화 자석, 뭐 몰드, 캐스트 같은, 아니면 탄화 해가지고 화석이 되기 위한 그런 작용들이 화석화 작용이라고 불러준다. 알겠습니까? 자, 화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무슨 화석? 표준 화석. 두 번째는 무슨 화석? 시상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은 언제 만들어졌니를 알려주는 게 표준 화석이에요. 언제 만들어졌니? 그래서 지층의 뭐를?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게 표준 화석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화석? 시상 화석입니다. 시상 화석. 얘는 어디서 만들어졌니?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친구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화석인지 모르잖아.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생존 기간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서식을 해야 되고 대신에 어떻게 면적이 넓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살아야지만 얘들이 개체수가 많고 화석이 되게 유리하니까. 반면에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오히려 길고 얘들은 분포 면적이 좁아야 한다.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특정한 지역에서. 자, 그래서 삼엽충, 방추충, 갑주어는 고생대 이제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 삼, 가, 방. 고, 삼, 가, 방. 하나 더 있어? 필석. 고3은 가방이 필수다. 어디 가서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3은 가방이 필수다. 이게 고생대. 중생대는요.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그리고 하나 더 시조새. 그래서 준공암시 이렇게 기억하죠. 중이지만 큰 건물 준공이 암시된다. 그랜드 오픈 언제 만드냐. 준공암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생대입니다. 새로운 화폐를 매만진다. 새로운 신자를 써서 이거요. 니네 세뱃돈 새 돈으로 세뱃돈 받으면 자꾸 세잖아. 얼마요? 또 얼마 받아? 이번에 얼마 받았지?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세뱃돈 주시면 또 아까 거랑 합쳐갖고 또 쉬어. 그냥 더하면 되는데 굳이 그지? 아까 10만원까지 셌는데 이번에 또 10만원부터 세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다시 합쳐가지고 10만원까지 뭐 넘어서까지 계속 세잖아. 왜? 자꾸 새 돈 만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매만진다. 이렇게 좀 외워두면 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다.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요. 자, 고사리는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서식을 하고요.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는 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그래서 보통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뭐야? 육지냐 바다냐 요걸 좀 많이 구분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퀴즈. 공룡은 육지니 바다니? 육지입니다. 공룡. 바다에서는 공룡 화석이 생길 수가 없어. 우리가 어렸을 때 본 그 공룡 도감 같은 데 보면 막 물속에 사는 공룡 있고 하늘을 나는 공룡이 있었어.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바다에도 공룡 살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절대 아니야. 물속에 살던 건 어룡이나 수잠룡 이렇게 불러줘. 공룡은 육지에 사는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화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언제 이 지층이 만들어졌는지. 화석을 포함한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지역이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 그리고 지층의 대비. 누가 먼저 만들어지고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층은 고생대 화석이, B라는 지층은 중생대 화석이 있어. 그런데 A라는 지층보다 B라는 지층이 더 아래에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중생대가 먼저 있었고 고생대가 있었다가 아니고 고생대가 먼저 있고 중생대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이 지층이 뒤집혔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수 있구나. 역전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지층 대비. 그리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아까 얘기했지? 생물계의 큰 변화. 그리고 생물의 진화 과정도 할 수 있다. 점점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래서 지질시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래서 두 가지. 화석의 변화. 이게 뭐였어? 생물계의 큰 변화야. 이게 화석의 변화야. 두 번째 부정합. 이게 뭐야? 대규모 지각변동. 부정합이 뭐요?
정합이 아니다가 부정합이야. 그럼 정합은 뭔데? 부정합은 정합이 아닌 지층. 그러면 정합은 퇴적물이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쌓이는 지층이 정합이야. 그냥 퇴적층이 연속적으로 쌓이는 지층을 정합이라고 불러. 그럼 부정합은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왜 안 쌓여? 지층이 뭐해서? 융기에서 육지 위로 올라오니까 퇴적이 돼 안 돼? 안 돼. 보통 퇴적은 어디에서? 물속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부정합은 먼저 퇴적이 됐어. 그 다음에 융기가 돼. 솟구쳐 올라. 그럼 퇴적이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리고 솟아오르면 대신에 얘들은 육지에 위에 있으니까 퇴적 대신에 뭐가? 침식이 일어나. 그리고 다시 침강이 돼. 가라앉아. 그럼 여기에서부터 융기부터 침강까지는 어때? 퇴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겠지. 그리고 다시 침강에서 물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퇴적이 돼. 즉 이 퇴적과 퇴적 사이에 요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적 단절이 있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합은 퇴용 침침 퇴 이렇게 기억하자고. 뭐라고? 퇴용 침침 퇴.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긴 시간에 뭐가 있더라? 시간적 단절이 있더라.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 선캄브리아 시대. 왜 선캄브리아 시대냐면 고생대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고생대 최초의 기가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 이 캄브리아기보다 더 어떻다? 앞쪽에 있다라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캄브리안이라고 불러줘. 영어로 프리 캄브리안이야.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선캄브리아 시대도 좀 세분화할 수 있어야 돼. 약 40억 년 전에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 정도? 약 20억 년까지. 시생누대라고 불러. 시생누대. 생명체가 최초로 시작이 됐다. 20이 아니구나. 25구나. 미안해. 25억 년 전까지. 쏘리. 순간 실수. 일단 25억에서 5억 4,100만 년까지 고생대까지 전까지 여기를 우리가 원생누대라고 불러. 원생누대. 그 다음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요 시기가 현생누대. 그래서 누대는 크게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지구가 원에 가면 나올 거니까 지금은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고, 이때 이 현생누대만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진다. 자, 여러분들 요거 46억, 5억 4,100만 년, 2억 5,200만 년, 6,600만 년 외우셔야 합니다. 요 시기는. 굳이 선생님 이거 왜 외워요 하는데 학교에서 자주 내니까. 왜? 낼 게 별거 없으니까. 그리고 신생대. 그래서 가장 긴 선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약 40억 년이 조금 넘고, 고생대 같은 경우는 약 3억 년이 조금 안 되고, 중생대는 2억 년이 조금 안 되고, 신생대는 1억 년이 안 되고, 길이가 점점점 올수록 점점 짧아지더라. 알겠습니까? 선캄브리아 시대가 긴 까닭은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화석, 지층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부족하더라. 왜? 생명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었고, 지각 변동도 워낙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그 다음 최초의 광합성 생물, 남세균. 자, 그래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화석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다세포 생물입니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 특징, 자외선이 강했다. 그래서 바다에서 태어났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어떻더라? 증가했지. 광합성을 하면 친구들에 의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이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오존층이 형성이 되니까 자외선이 차단되고, 자, 자외선 차단에 의해서 최초의 육상 생명체가 등장을 하고요. 자, 파충류, 어류, 그리고 양서류, 이런 것들. 그래서 고생대는요, 양서류의 시대라고 보면 돼. 어류하고 양서류가 번성을 했고, 파충류는 뭐 했다? 출현했다. 이 출현한 친구는 다음 시대에 가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층? 무슨 식물? 양치식물. 어류, 양서류,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더라. 거시식물도 출현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 출현한 친구들은 이 다음 중생대 때 번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말기에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대멸종. 말기의 큰 빙하기에 의해서 역시 대멸종. 멸종들이 일어났다. 자, 중생대 넘어갑니다. 암모나이트와 파충류.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는 출현을 했어. 속시식물도 출현을 했고, 거시식물 번성했고. 그래서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중생대, 그리고 얘들은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더라. 즉 화산 활동이 어떻더라? 활발했다. 자,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인도양과 태서양이 만들어졌다. 신생대로 넘어갑니다. 포유류하고 조류가 번성했고요. 인류가 출현했고, 속시식물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자, 전기는 온난했으나 후기에는 사회의 빙하기와 그 사이에 빙하기가 4번 있으면 그 사이에 3번의 간빙기가 존재를 했더라. 자, 정리해보면 고생대 말에 뭐가 만들어져? 초대륙인 판기아가 형성이 됐고, 판기아가 분리됐고, 그리고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신생대 때 만들었다.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생명체들이 한 번씩 대멸종이 일어나. 몰살을 한다고. 왜?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든. 그래서 여러 번의 멸종이 있었고, 대규모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 대멸종이라고 불러주고요. 언제? 고생대 말에 가장 큰 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에 몇 번? 3번. 중생대에 몇 번? 2번의 대멸종이 있어. 그래서 고3이랑 중2는 잘못 건드리면 멸종할 수 있어. 건들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지진, 화산활동, 운석충돌, 대륙이동 등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났고, 이 대멸종 결과! 적응하지 못한 멸종들은 생물하지만 적응한 친구들에 의해서 뭐가?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됐다? 오히려 증가했더라.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